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되게 많이 오셨네요. 저는 오늘 마서콘 2017에서 리액트.js에 반응하라라고 발표하게 된 김동호입니다. 이 제목은 조병승 팀장님이 정해주셨어요. 이 제목을 주시고 저에게 발표를 해라. 그래서 제가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김동호고요. 중2 때 우연히 하이텔, 여러분 하이텔 아십니까? 하이텔 아실 분들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요. 하이텔을 이렇게 AT&T 0141 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게임 소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C++로 되어 있는 머드라고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는 네트워크 게임이거든요. 그 소스를 혼자서 이렇게 까보면서 C도 모르고 C 컴파일 개념 하나도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프로그래밍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잘못된 시작이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 안 했으면 더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러고 웹 개발자로 병역 특례를 했고요. 그 뒤에 CS 개발도 해봤고, 개발이 지겨워서 IT 기획자도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이제 연령대 중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주변에서 프로그래밍 좀 한다라고 소문나면 와서 스타트업 하자라고 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따라가다 보면은 스타트업에서 CTO 같은 걸 하게 돼요. 랜선도 깔고 전기선도 만지고 프로그래밍도 하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오픈소스 개발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을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 운영자 신분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도 운영하고 있고 페이스북이 지원하는 디벨로퍼 서클 서울 지역 리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 있으면 혹시 손 들어주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있네요. 번쩍 손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은 이거 아실 거예요. 올해 유행했던 건데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되려면은 뭐를 공부해야 되냐 이 로드맵이었거든요. 기초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저기 위에 회사에서 결제하시는 분들은 HTML 정도 알면은 프론트엔드 개발자인 줄 아시는데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뎁스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자바스크립트는 기본이고 자바스크립트에 타입스크립트 있고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제스트, 모카, 자스민. 이 자바스크립트 테스트를 돌리기 위해서는 npm, 걸프 온갖 거 다 있어요. 그리고 패키지 관리자 npm, yarn, 자바스크립트 또 ES6라고 해서 문법 막 바뀌었잖아요. 그거 기본이고 웹 프론트엔드를 개발하려면 CSS 알아야 되죠. 반응형. 이렇게 브라우저 크기 줄이면은 모양 쭉쭉 바뀌어가지고 모바일까지 와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면 엄청 많아요. 사스, 부트스트랩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사실 기본이고 그 다음 페이지도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가다 보면 엄청납니다. 웹팩도 알아야 되고 앵귤러, 리액트, 뷰, 플럭스, 리덕스 나중에 가다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이런 거 잔뜩 나오고 CSS도 나오고 SVG 온갖 게 다 나옵니다.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신다고 손 드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인베디드를 공부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약간 농담이었고요. 그럼 리액트.js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리액트.js 들어봤다. 엄청 많이 들었어. 리액트를 쓰고 계신 분은 제 발표를 안 들으셔도 돼요. 이건 리액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리액트가 뭐냐? 여기 리액트 홈페이지 캡처한 거거든요. 처음엔 옛날에 등장했을 때 리액트.js라고 불렀습니다. 리액트.j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for building user interface.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라는 거죠. 리액트의 특징은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데 스타가 8만 개예요. 포크는 15,000개. 깃허브에 있는 10대 오픈소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오픈소스로 개발이 되고 있고 이거에 비해서 컨트리뷰터는 1136명밖에 안 돼요. 저도 여기에 컨트리뷰션 하려고 보냈는데 대차게 씹혔습니다. 얘네 페이스북 엔지니어들이라서 웬만한 거 아니면 안 받아줘요. 리액트의 최근 한 달간의 컨트리뷰션 내용이거든요. 보면은 가장 스타가 되는 댄 아브라노프 그분이 제일 많이 컨트리뷰션 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오픈소스로 발전하고 있어요. 물론 페이스북 주도로.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흔히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앵귤러.js랑 리액트.js 뭐가 좋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종교 전쟁 같은 겁니다. 저 다음에 발표하실 이웅재님이 리액트 하시다가 최근에 앵귤러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웅재님한테 질문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구글 트렌드에는 어쨌건 리액트가 갑자기 튀어올라가지고
빵 터졌어요. 14년 그 가을부터 2015년이 되면서 빵 터져가지고 앵귤러보다 앞서고 있다고 얘기해요. 도대체 왜 그렇게 리액트에 열광하느냐? 그럼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쌓이고 저는 YG에 고소당할지도 몰라요. 10년은 가지고 놀 만한 아이디어라고 라우치님께서 얘기하셨거든요. 이분은 소켓아이어를 만드신 분입니다. 여러분 다 영어 잘하시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뭐 리액트가 굿 아이디어인데 10년은 갖고 놀 것 같은 아이디어다라고 찬사를 하고 있어요. 뭐 그래서 좋은가 보다. 페이스북이 만들었습니다. 리액트가 왜 좋냐? 페이스북이 만들었어요. 그럼 끝이에요. 페이스북이 만들었으니까 좋아요. 왜냐? 페이스북은 리액트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facebook.com에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를 띄우면 개발자 도구가 일단 워닝이 뜹니다. 닌 뭔데 페이스북에서 개발자 도구를 띄웠냐? 라고 하고 이 코드를 실행시키면 버전을 볼 수 있어요. 제가 이 발표자를 만들 때가 16.1.0 베타를 쓰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해보니까 16.1.1로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페이스북은 개밥 먹기가 가능하죠. 개밥을 먹고 있으니까 리액트가 안정적으로 계속 버전업 되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빅브라더들이 참여하고 있어요. 리액트 진영에서는 에어비앤비가 주도적으로 뭐 린트 툴도 만들고 온갖 라이브러리들을 만들고 아틀라시안, 드롭박스, 아틀라시안이 최근에 뉴욕에 상장했는데 뭐 10조라고 하더라고요. 드롭박스, 넷플릭스, 트위터, 페이팔, 레딧, 뭐 우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리액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세상에서 제일 복잡한 웹앱이잖아요. 페이스북이 리액트를 만들어서 자기네 웹 프론트를 리액트로 가져갔다고 하는 건 여기에서 리액트를 사용해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웹은 그렇게 안 복잡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은 복잡한데 우리 웹은 안 복잡해. 진짜 안 복잡합니까? 보시면은 대부분 요새 만드는 사이트에 다 싱글 페이지처럼 동작하면서 모달 폼 있고 스테이터스, 로그인 다 붙어 있잖아요. 안 복잡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리액트 쓰시는 분들한테 리액트 왜 쓰시냐고 물어봤어요. 왜 쓰시냐? 누구는 렌더링이 빨라서 쓴다고 했거든요. 버추얼 돔을 써서 빠르다고 합니다. 뭐 진짜 빠른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우리 앱은 jQuery 써도 빨라요. jQuery 써도 충분히 빠를 수 있습니다. 누구는 뷰를 다루기 쉽다고 얘기해요. 단방향 데이터 흐름이라서 뷰를 다루기 쉽대요. 근데 몇 년 전에 앵귤러가 나왔을 때 양방향 데이터 바인딩이라서 인기가 있지 않았나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리고 요거를 정리해보면 뭐 인기 있고 남들이 쓰고 페이스북이 만들었다. 제가 앞에 발표한 내용들이랑 일맥상통하잖아요. 왜 좋은지 그러면 하나씩 리액트의 특징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요거는 브라우저에서 실제로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일어나는 워크플로우인데요. 브라우저는 HTML 파서를 통해서 파싱하잖아요. 그래서 돔 트리를 구성하고 스타일 시트로부터 CSS 파서를 통해서 스타일 시트의 룰을 가져와서 돔 트리에다가 어태치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렌더 트리를 구성해서 그려주죠. 그리고 레이아웃을 그리고 페인팅을 해서 디스플레이가 이루어집니다.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데 JS로 돔을 조작할 때 여러분이 jQuery를 흔히 하는 뭐 show, hide 하면 예를 들어 30개의 노드를 하나씩 수정하면 jQuery 라인을 이렇게 30번 수정하잖아요. 그러면 30번의 잠재적인 레이아웃 재계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30번의 잠재적인 리렌더링이 이루어져요. 물론 브라우저에 따라서 이걸 최적화해서 줄일 수는 있어요. 그리고 jQuery를 쓰면서도 이 모든 거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가 스스로 계산해서 줄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발표에서 우아한 JS처럼 버추얼 돔을 사용해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리액트가 사용하는 방법은 버추얼 돔이에요.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돔 트리의 모사한 모양입니다. 실제로 리렌더링이 일어날 때 돔 트리에다 그려요. 그리고 전후를 비교합니다. 비포 트리랑 애프터 트리를 비교해서 결과에서 차이점만 돔에 반영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리액트 버추얼 돔의 비교는 날고기는 페이스북 외계인들, 외계인 아니죠. 엔지니어들의 역작이에요. 대부분의 경우에 충분히 빠릅니다. 진짜로 최고로 빠르냐 이건 또 아니고요. 충분히 빠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리액트의 특징은 데이터가 단방향으로 흐릅니다. 주어진 데이터가 같으면 항상 똑같이 그려져요. 여러분은 얘가 데이터를 줬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나오면 그냥 그렇게 그려진다고 아시면 되는 거죠.
데이터 흐름이 단순하기 때문에 추적하기가 쉬워요. 이 데이터를 줬을 때 이렇게 그려지니까 중간 과정에 대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앱일수록 빛을 발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거를 도표로 보면 리액트는 돔 트리를 가지고 있는데 컴포넌트 트리로 이루어져 있고 데이터는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하위 컴포넌트에서부터 콜백을 통해서 위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최상위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주면 최하위에 있는 컴포넌트는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그 다음 리액트의 특징은 XML 문법을 JS 코드에서 쓸 수 있어요. JSX라고 하거든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잘못 만들면은 진짜 똥같이 짤 수 있어요. 이거 막 안에서 함수 돌리면서 HTML 요소 막 집어넣어가지고 만들 수 있는데 모양을 보시면 리액트 한 번도 코드 안 보신 분도 보면 HTML 같아 보이는 코드가 있어요. H1 태그가 있잖아요. 실제로는 XML이고요. 그래서 HTML처럼 안 닫으면 안 돼요. XML이기 때문에 반드시 닫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 안에서 그 돔을 HTML 요소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이게 JX 문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에 비난하시는 분들이 이제 MVC 모델의 신봉자들은 이걸 굉장히 비난하거든요. 왜냐하면 MVC 모델에서는 뷰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몇십 년 동안 자기네들이 싸워서 뷰를 분리해 놨는데 페이스북이 나서서 이걸 다시 합쳐서 스파게티 코드를 만들었다 라고 비난을 해요. 이 비난에 대해서 대답은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리액트의 특징은 디클라티브, 제가 영어 잘 못하거든요. 디클러레이션의 그 명사형인 거죠. 형용사인가? 아무튼 보면은 React makes it painless to create interactive UIs라고 써 있어요. 영어 잘 못하니까 구글 번역기 돌려볼게요. 리액트의 특징 디클러티브가 뭐냐? 선언적이라는 단어예요. 리액트는 대화형 UI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에? 에? 이상하잖아. 이거 아니죠. 리액트는 대화형 UI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없앱니다. 이거 복사해가지고 똑같이 구글 번역기 돌리면 조금 전에 해봤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구글 번역기는 아직 사이버넷이 되려면 멀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의 상태에 따라서 간단한 뷰를 디자인하게 되면 리액트는 데이터가 변경될 때마다 그 구성 요소를 올바르게 업데이트해주고 화면에 표시해준다는 뜻이에요. 선언적인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간 단계를 고민하지 않고 이 데이터를 주면 이렇게 그려진다. 그리고 앞에 JSXS 얘기했을 때 나왔던 그 스파게티 코드를 회피하는 방법이거든요. 컴포넌트, 리액트는 컴포넌트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재사용 가능한 UI 덩어리입니다. 최소 2번 이상 반복되는 건 무조건 컴포넌트를 만들어야 돼요. 라이프 사이클을 각각 컴포넌트마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부모로부터 주입받아요. 자신이 그려야 하는데 필요한 모든 데이터는 부모로부터 주입받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상태를 가져요. 자기에서 상위로 올라가지 않는 자신만의 상태를 가지고 있고 부모로부터 주입된 프로퍼티와 내가 만들어낸 스테이트가 바뀌면 렌더링이 다시 일어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리액트의 라이프 사이클이거든요. 뭐 복잡해요. 디폴트 프롭스 이니셜 스테이트를 처음으로 받고 마운트 될 예정이고 그려지고 마운트가 됐다. 그리고 상태가 바뀌면 혹은 프로퍼티가 바뀌면 will receive from 프로퍼티를 받을 예정이다. 그리고 스테이트가 바뀐 거에 대해서 컴포넌트를 업데이트 할지 말지, should 컴포넌트 업데이트 할지 말지, 그리고 업데이트가 will 업데이트 될 거다. 렌더링. 요거는 너무 복잡하니까 좀 짧게 줄여볼게요. 줄이면 처음에 이니셜라이즈 단계에서 스테이트와 프로퍼티를 받고 렌더링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나 프로퍼티가 바뀌면 이 업데이트에서 다시 리렌더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해줘야 될 일은 선언적인 이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뷰를 구성하고 데이터를 조작하는 액션을 만드는 거예요. 리액트의 특징, 앞에 컴포넌트를 얘기했잖아요. 이 리액트는 결국엔 이 컴포넌트 전체의 트리라고 할 수 있어요. 컴포넌트 트리를 그려주고 프로퍼티와 스테이터스가 바뀌면 리렌더링 된다. 그리고 트리를 디프해서 돔에 반영해 준다. 이게 리액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리액트에서 버추얼 돔을 이용해서 반영하는 것, 앞에서 버추얼 돔을 쓰기 때문에 충분히 빠르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스테이터스가 바뀌고 윗부분이 버추얼 돔에서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스테이터스가 바뀌고 중간에 있는 컴포넌트가 바뀌면 그 컴포넌트의 자식 컴포넌트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두 개의 컴포넌트가 바뀌어야 되는 절차가 일어나는데
이걸 버추얼 톰에서 연산하고 실제 비포와 디프를 해서 브라우저에서는 한 번만 최종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두 개만 바꿔주는 게 버추얼 돔의 구현입니다. 선언적으로 뷰를 렌더링하면 정말 편해요. 왜냐하면 내가 중간에 뭐 모달을 띄워주고 뭘 해주고 이런 중간을 막 계속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스크롤 일어날 때 데이터를 바꿔주고 온갖 처리를 그냥 이렇게 보여줘 라고 하면 리액트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언적인 뷰 렌더링을 써보면 정말 좋아요. 자, 이제 제가 약을 충분히 팔았잖아요. 리액트 JS를 써야겠다. 손 들어주세요. 아까 못 들어봤는데 이제 써야겠다. 오, 한 10분 돼요. 좋아요. 뭐 이렇게 좋다는데 쓰는 걸로 하면 좋겠지만 여기서 아직도 주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또 하나의 약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들어보신 분? 이거 올해 굉장히 인기가 좋잖아요. 리액트 네이티브는 iOS, 안드로이드 앱을 리액트 써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어요. 하이브리드 앱 그딴 쓰레기가 저는 하이브리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네이티브 구현을 우리 사용자들은 매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을 쓰잖아요. 트위터를 쓰고 이런 분들한테 저기 웹뷰 띄워가지고 그 조잡하게 돼 있는 거 보여줘봐야 이 앱 쓰레기라고 깔지도 않고 지웁니다. 결국 네이티브 UI를 써야 되는데 그 네이티브 UI를 쓸 때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리액트로 앱을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죠. 누가 쓰느냐? 리액트 네이티브? 페이스북이 씁니다. 페이스북 들어갈 때마다 자꾸 UI가 바뀌잖아요. 걔네 앱 업데이트도 안 하는데 리액트 네이티브로 돼 있어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페이스북 애드 매니저 쓰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전체가 다 리액트로 돼 있는지는 뭐 소스를 모르니까 모르지만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발표하길 자기네가 이건 페이스북 그 플랫폼 미더에서 들은 거니까 정확한데 페이스북이 발표하길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80%의 코드가 호환되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80%의 코드를 동일하게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에어비앤비 쓰고요. 뭐 스카이프, 테슬라, 월마트 굉장히 많은 빅브라더들이 쓰고 있습니다. 리액트를 이용해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도 만들 수 있죠. 자, 이제 다시 이 정도 약 팔았으면 리액트 JS를 이제 진짜 써보겠다, 관심 있다 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한 분이라 들었어요. 한 5명도 들었어요. 좋아요. 충분히 약을 판 것 같습니다. 좋아요. 리액트 JS 쓰겠습니다. 좋아. 리액트 쓸 때 필요한 게 뭐 있는지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리액트가 해주는 건 뷰예요. 뷰 컴포넌트를 그려주죠. 리액트가 안 해주는 건 뷰 말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뭐 스테이트 관리 뭐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뭐 패키징, 뭐 배포 아무것도 안 해주고 리액트는 뷰만 그려줍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일단 첫 번째로 리덕스가 필요해요. 리덕스는 JS 앱을 위한 상태를 관리해주는 컨테이너거든요. 리액트가 해주는 게 없었습니다. 이 리덕스는 댄 아브라노프가 만든 거거든요. 구조는 간단하게 뷰에서 액션이 일어나면 그 플럭스 패턴의 디스패처를 통해서 스토어에 데이터가 저장되고 그 스토어에 있는 데이터가 다시 뷰로 주입되는 형태로 돼 있어요. 조금 더 복잡하게 봅시다. 복잡하게 보면 역시 컴포넌트부터 액션이 일어나요. 유저의 인터랙션이나 이벤트가 일어나면 그 액션이 그 스토어로 전달되고 스토어로 디스패치되고 스토어는 리듀서라는 구조에 의해서 새로운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해줘요. 전의 스테이터스와 메모리 값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스테이터스를 리턴해 줍니다. 스토어로. 그리고 그 스토어는 컴포넌트로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해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면 요 왼쪽이 아까 리덕스가 없을 때의 그 데이터 흐름과 이벤트에 의한 흐름이에요. 데이터는 아래로 흐르고 이벤트는 위로 흐르죠. 근데 리덕스를 도입하게 되면 컴포넌트의 특정 스토어에 값을 주입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컴포넌트가 스토어로부터 프로퍼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의 변화가 일어나면 역시 그려줍니다. 리액트는 선언적으로 데이터를 주면 그대로 그려준다고 했잖아요. 스토어로부터 데이터를 최상위로부터 주는 게 아니고 중간에다 주입해 줄 수 있어요. 최상위로부터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내려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리덕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리덕스는 또 미드웨어가 엄청 많은데 뭐 썬크, 프라미스, 사가, 옵저버블 있는데 리덕스도 역시 리액트처럼 해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리액트보다 리덕스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할 때 라우터가 필요해요. 리액트는 브라우저 히스토리 API를 쓰고 있는 리액트 라우터라는 게 필요한데 URL에 따라서 그려야 할 컴포넌트를 매칭해 줘요. 컴포넌트를 전부 다 그릴 순 없잖아요. 어떠한 컴포넌트를 이 URL에서 그려야 되는지 역시 URL 역시 선언적인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URL로부터 컴포넌트를 그려주고 이 URL을 통해서 컴포넌트를 찾아야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위한 필수 요소예요. 이런 식으로 리액트 라우터 구성되어 있거든요. 뭐 브라우저 라우터에서 출발해서 보면은 위에 패스가 여기 루트 패스에서는 홈 컴포넌트를 호출하고 차일드에 여기 땡 아이디는 이 차일드 뒤에 주어지는 어떠한 NSS팅 아이디에 대한 건데 그건 컴포넌트를 호출해주고 그 밑에 루트 차일드의 어떠한 아이디에 그랜드 차일드는 그랜드 차일드라는 컴포넌트를 호출해준다라는 선언이에요. 이러면은 브라우저로부터 external navigation, 브라우저로부터 URL이 받아지면 이 라우터가 라우터 컨피그를 참조해서 어떠한 컨텐츠를 그려줘야 되는 뷰를 골라주게 되는 거죠. 이게 리액트 라우터가 해주는 일입니다. 여기에다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리덕스, 앞에서 말한 리덕스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리덕스가 브라우저의 로케이션을 받아서 적합한 이니셜 스테이트, 이게 뷰를 그리기 위해서 필요한 스테이터스를 먼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라우터를 통해서 뷰를 그려집니다. 복잡해졌죠. 그리고 리액트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Node.js와 익스프레스는 권장되는 사양입니다. 개발을 할 때는 노드가 꼭 필요하고요. 로컬에서 개발을 할 때. 리액트 번들을 프로바이딩하기 위해서 제일 적합한 건 역시 Node.js죠. 자바스크립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뭐 굳이 안 쓸 이유가 없어요. 리액트 한로더를 이용해서 리액트 컴포넌트를 바로 스위칭, 세이브 해주면 와치하고 있다가 리액트 컴포넌트의 변경점을 바로 반영해 줍니다. 그리고 리액트 Node.js를 프로바이더로 사용하게 되면 그 리액트의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구성하기에 가장 쉽습니다. 그 다음에 웹팩 있죠. 웹팩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웹팩은 자바스크립트의 모듈화 도구고요. 리액트 번들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웹팩 대부 서버를 이용해서 역시 자바스크립트 외에 CSS나 이미지나 등등의 변화가 있을 때 브라우저에 바로 반영해줘요. 지금 프론트엔드 개발자 손 많이 드셨는데 아직도 브라우저에서 파일 저장하고 새로 고침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진짜 구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당연히 웹팩 대부 서버와 리액트 한로더를 써서 물론 다른 뭐 뷰에도 있고 앵귤러에도 있죠. 한로더를 써서 그 현재 브라우저의 스테이트가 유지된 상태로 개발하실 수 있어요. 효율이 좋습니다. 웹팩은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는 모듈들이 있잖아요. 뭐 에셋도 디펜던시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듈이 묶어가지고 디펜던시가 중복되지 않게 번들로 만들어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JS를 만들어주고 에셋 파일도 만들어주고 CSS도 묶어서 하나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웹팩을 쓰게 되면 굉장히 디펜던시를 줄이고 용량을 축소해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JS 파일과 SS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웹팩은 지금 거의 표준 도구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리액트를 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건 또 바벨이 필요합니다. 리액트는 ES6의 JS 문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물론 ES5로도 작성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라이브러들이 ES6 문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리액트를 사용하다 보면 제일 처음에 임포트 리액트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 임포트는 특이하게 ES6 이크바스트립트 2015 6번째 에디션의 스탠다드로 등록되어 있는데 어떠한 브라우저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바벨을 안 쓰면 이 줄에서부터 바로 에러나요. 크롬의 최신 버전, 까나리 버전에서는 된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어쨌건 지금 상황에서는 바벨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을 쓰면 바벨이 트랜스코딩을 해주면서 에러를 많이 잡아주거든요. 개인적으로 바벨이 저보다 코딩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벨을 쓰기 위해서는 역시 npm이 필요하고요. 바벨 CLI와 바벨 프리셋 리액트를 설치하고 바벨 RC에 리액트에 대한 프리셋을 넣어주고 index.js의 JSX 문법, JS 문법도 바벨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벨을 통하면 그 ES5로 변화된 코드가 트랜스코딩돼서 떨어집니다. 물론 이렇게 CLI로 쓰진 않고요. 웹팩에서 바벨 로더를 사용하게 되면 이 모든 작업을 자동으로 해줘요. 복잡하죠. 앞에 웹팩도 나오고 바벨도 나오고 뭐 리액트 라우터 나오고 앞에 리덕스도 나오고 이거가 자바스크립트 그리고 프론트엔드 앞에 프론트엔드 엔지니어 로드맵에서 본 것처럼
이 부분이 가장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시작하는 방법은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역시 페이스북이 만들었고요. npm 인스톨 글로벌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해주고 그냥 여기 명령을 쳐서 만들면 기본적으로 한 모듈 리플레이스가 지원되는, 한 로딩이 지원되는 프로젝트가 생성돼요. 여기에 웬만한 거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빠져 있는 건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빠져 있는데,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적용한 Next.js라는, 자이트라는 미국의 유명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Next.js라는 게 있어요. Next.js도 역시 npm init하고 next save 한 다음에 그 페이지, next 같은 경우는 해당 페이지가 라우터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라우팅 연결되는 페이지에 그려주고 next를 실행하게 되면 역시 개발 환경이 뜹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시작해 볼 수도 있어요. 아까 리액트를 써보겠다라고 손드신 분들은 집에 가서 노드 설치하시고요. 노드가 안 돼 있으면 노드부터 설치하셔야 될 거고요. 노드 설치한 다음에 크리에이트 리액트 앱 설치하고 한번 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리액트 프로젝트를 작년 10월에 처음 시작했거든요. 근데 처음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본편이었고요. 이제 부록을 얘기할 건데 발표 시간이 남아도 문제고 모자라도 문제. 근데 조금 남은 것 같아요. 다행히. 리액트를 하고 계신 분은 알고 계실 텐데 리액트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거든요. 랜덤 밸류. 제가 앞에 리액트의 특징이 선언적이라고 했잖아요. 선언적인데 선언적을 예외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랜덤이죠. 랜덤 밸류는 리액트는 프로퍼티나 스테이터스가 바뀔 때 렌더링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스테이터스나 프로퍼티 바뀔 때 렌더가 일어날 때 그때마다 바뀌는 값을 넣어주면 망하는 거예요. 매스 랜덤이나 뉴데이트를 써가지고 키를 주입하거나 하면 망합니다. 어떤 식으로 망하냐면은 이게 GIF인데 이게 PDF라서 안 나오거든요. 한 번은 이제 라벨의 배경색에 그 배경색 만들잖아요. 라벨 뒤에 배경색을 넣는 코드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컬러가 적혀 있는 그 리스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값을 빼내는 걸 랜덤으로 만들었거든요. 이랬더니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뭘 누르기만 하면 화면에 있는 모든 라벨의 색이 다시 바뀌어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계속 무지개 색으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절대 리액트를 하실 때는 선언적을 위반하는 랜덤 밸류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uncontrolled input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선언적 렌더링이 역시 리액트를 쓰는 이유는 사실 선언적 렌더링 때문인데 선언적 렌더링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패턴이에요. 인풋 값을 잘못 읽어오거나 아예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리렌더링이 될 때 인풋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는데 이거를 굉장히 리액트를 쓰시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거나 잘못 쓰시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인풋의 밸류는 컨트롤 돼야 됩니다. on change에 의해서 핸들 체인지가 일어나면 이 값이 스테이터스나 프로퍼티를 변화시키고 그 값은 다시 밸류에 세팅돼야 돼요. 되게 약간 봤을 때 이상한 패턴이거든요. 밸류가 선언돼 있고 체인지에 의해서 밸류가 바뀐다. 유저는 인풋하고 있는데 이유는 이렇게 해야 이 인풋에 대한 밸류가 유저가 입력한 것으로부터 이벤트가 일어나고 그게 내가 관리하고 있는 컨트롤드 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보면은 렌더링이 일어날 때 인풋이 있고 인풋에 보면 인풋의 밸류는 this state의 네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onChange 이벤트, 인풋의 키보드 입력에 의해서 onChange 이벤트가 일어나게 되면 핸들 네임 체인지, 핸들 네임 체인지 저기 있죠. 핸들 네임 체인지가 이벤트를 받아서 그 이벤트의 타겟의 밸류, 실제로 유저가 입력한 타겟의 밸류를 다시 스테이트에 넣어줘요. 그리고 스테이트가 바뀌면 아까 스테이트나 프로퍼티가 바뀌면 렌더링이 다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스테이트가 바뀜으로써 렌더링 함수를 타서 이 밸류가 셋되는 겁니다. 리액트가 버추얼 돔에서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도록 해줘야만 정확하게 그려줄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 부록까지 끝났고요. 딱 맞춰 30분을 했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적으면은 제가 발표를 망했거나 잘 못한 거겠죠? 자,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세요. 네, 질문 주세요. 네. 네, 일단 리액트 네이티브가 iOS, 안드로이드가 지원하는 뷰나 그 컴포넌트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실제로 가장 많이 공유되는 부분은 비즈니스 로직입니다. 비즈니스 로직. 실제로 뷰를 체인지하는 거는 값에 의해서 그려지는 거고 비즈니스 로직은 100% 호환이 됐고요. 그 다음에 iOS, 안드로이드와 코드가 호환되는 비율은 80%였고
뷰가 조금 다른 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iOS에서는 하단에 탭이 있고 안드로이드는 상단에 탭이 있잖아요. 그리고 리액트는 웹이잖아요. 그러니까 웹과 리액트 네이티브는 아예 다른 컴포넌트를 씁니다. 그리고 리액트 네이티브 안에서는 iOS와 안드로이드는 80% 정도 일치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로직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해주세요. 네, 있으신가요? 마이크 제가 드릴게요. 여기 질문 있으시네. 예. 그 버추얼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 Vue.js를 쓰고 있거든요. 그 Vue.js랑 React.js의 차이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뷰를 정확하게 써본 적이 없어서 차이까지 설명드릴 수는 없을 거고요. 버추얼돔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고 앞에 발표한 우아한JS도 버추얼돔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 아이디어 자체는 커먼한 겁니다. 근데 뷰가 더 라이트하다고 알고 있고 그 뷰도 물론 훌륭하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차이를 설명해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용하는 방식은 같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좀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제가 질문을 2개를 받았으니까 오늘 발표는 약간 성공적인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되게 발표 잘못하고 전달 잘 못한 것 같거든요. 한 분 더 없으세요? 네,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의 김동호였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 포럼 모셔서 그 개발하시면서 어려운 것들 같이 나누고 그 자바스크립트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